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제롬 파월이 잭슨 홀 미팅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다음 달에 미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롬 파월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이유와 눈여겨봐야 하는 수치 발표들, 그리고 제롬 파월이 금리를 내리고 나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대하는 대로 주식시장이 무조건 오를 것인지에 대한 제 생각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나누는 내용들은 제 생각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오래 하신 분께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식 21개를 나눠주셔서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아래 디스크립션에 AI 빌딩 스탁 리스트를 클릭하시면 21개의 주식 리스트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처럼 변동이 심한 마켓이 두려우실 수도 있지만 투자하기 좋은 기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인사이트와 실제 매수, 매도, 그리고 눈여겨보는 주식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전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줌 미팅 때 얼굴 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세 협상 풀려가고 있고 이제 그 BBB 빌, 그러니까 corporate tax 같은 것도 좋게 해결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마지막에 금리 인하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마켓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우려들이 있냐면 금리를 내리거나 금리를 홀딩을 하겠죠. 만약에 금리를 올리는 일이 발생하면 마켓은 크게 떨어질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 그러면 아직도 마켓의 금리가 너무 높아서 회사들이 액티비티가 돌아가는 게 조금 불안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고용, unemployment rate도 떨어질 수 있겠죠. 회사 입장에서 생존을 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금리를 내리지 않고 홀딩을 하면 트럼프가 미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갖고 나와서 마켓을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금리를 홀딩하고 있으면 이런 가능성을 이제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봐왔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트럼프가 또 무슨 얘기를 해서 마켓을 떨어뜨릴까? 아니면 그때 가서 투자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두 번째 가능성은 이제 금리를 내릴 경우죠. 근데 금리를 내리면 마켓이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금리가 내려가면 지금 관세 적용도 되고 있고 금리가 내려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라는 거는 누구든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겠죠. 거기다 금리까지 내린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그게 마켓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금리를 내렸을 때 제롬 파월이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더 내릴 것이냐라고 전망을 발표를 하는 거와 또 하나는 실제로 요 CPI 수치가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많이 올라갈 경우 그러면 오히려 또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마켓이 조금 더 올라갔다가 미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게 불안한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면 또 마켓이 좀 크게 풀백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마켓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올라가는 동안 CPI나 인플레이션 수치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볼 것 같고 제롬 파월이 잭슨 홀에서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9월 달에 있는 미연준 미팅 때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켓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레이버 마켓이 좀 불안하다라는 게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보시면 미연준의 기능은 인플레이션 요 CPI 수치를 일정한 2점 몇 대로 유지를 하는 거와 두 번째는 unemployment rate을 수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거나 unemployment rate이 너무 올라가도 미연준은 어떤 행동을 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CPI 수치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고 있어요.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CPI 수치가 일단은 뭐 조금 안정적인 편이고 만약에 CPI가 너무 높았다면 미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힘들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CPI가 생각보다 높지 않게 나왔고 또 하나는 잡 오프닝이에요. 근데 지금 레이버 마켓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7월 달에 11만 5천 개 잡이 생성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이거의 반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7,300인가 7,800인가 7,300. 7,300. 훨씬 적은 수의 잡들이 생성이 됐죠. 지금 전반적으로 회사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레이버 마켓도 좀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그러면 미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9월 달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9월 달에 아마도 저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미연준 미팅이 가까워질수록 금리를 내릴 거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 때문에 마켓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날 금리를 정말 내리고 그 이후에 전망에 대해서 이제 제롬 파월이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마켓의 본격적인 불 마켓과 마지막 연말 산타 랠리가 올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까지 그랬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되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차트상으로는 마켓 전체가 아직도 되게 좋은 상승세예요. 패턴. 그래서 뭐 또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연말에 무슨 뭐 또 관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무도 얘기 안 들어요. 저도 별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결국 말도 안 되는 관세를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리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지금 적용되는 관세도 지금 적용이 되지만 얼마든지 협상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관세가 높아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져도 금리를 내리면 회사들이 더 활성화가 될 거예요. 금리를 내리면 돈을 빌려서 회사가 성장을 할 수도 있고 회사가 성장을 하면 그만큼 잡이 많이 생성이 되고 잡이 많이 생성이 되면 연봉 협상도 될 거고 사람들의 연봉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 돈을 쓰는 분들도 많아져서 결국 경제가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보다 금리를 내렸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제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은 조금 봐야 돼요.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뭐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실제 수치가 나오는 걸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는 예상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서 마켓의 반응을 보고 그 반응,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리서치를 하고 판단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그게 투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이게 1932년부터 평균적인 패턴인데 이게 이제 밑에 게 새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 월별 주식시장의 패턴이고 요건 이제 취임한 그 해가 아니라 그 나머지 해들의 평균적인 마켓의 움직임인데 일단 보면 뭐 대충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7월과 지금 8월에 주가가 올라가고 요 9월 달부터 뭐 두 경우 다 10월, 11월까지 이렇게 떨어지죠. 보통 이런 일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타 랠리가 이때부터 12월까지 보통 나오죠. 그래서 뭐 지금 이게 매년 100% 이렇게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일단 7월이 지나갔고 8월 그래서 두 경우 다 8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올라 뭐 가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조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풀백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10월 보통 10월 중순까지 이렇게 풀백이 많이 왔었죠. 그래서 이런 패턴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이 리세션 전에 항상 나타났던 패턴인데 인버티드 yield curve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에서 2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뺐을 때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인버티드 됐다 그러는데 보통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나서 이제 플러스로 바뀌고 난 다음에 보통 1년 안에 이제 뭐 리세션이 오는데 리세션이 오기 전에 마켓에 호황기가 보통 와요. 근데 이 호황기라는 거는 지금도 마켓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크게 떨어졌다 지금 회복이 많이 된 거죠. 호황기라기보다는. 근데 호황기라는 건 어떤 거냐면 2021년처럼 주위에 마켓이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많은 시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미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사이드에 돈도 많고 아직 불안함이 있는 마켓이에요. 근데 그런 불안함이 사라지는 마켓, 소위 우리가 말하는 멜탑이랑 큰 호황기가 왔을 때는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요 인버티드 이어 커브가. 그러니까 요 인버트 된 게 0을 찍고 다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패턴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요즘에는 더 자주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멤버분들하고 좀 나눌 생각이고 만약에 제가 보는 그 패턴이 나타나면 그리고 다음 주에 뭐 이게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스케줄인데 그중에 지금 눈여겨보는 거는 수요일 날 엔비디아 그 스노우플레이크,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이런 애들 이렇게 좀 중요한 주식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이날 뭐 마켓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중요하게 보는 게 뭐 GDP 수치도 목요일 날 있지만 저는 요날 금요일 날 이 PC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르진 않겠지만 뭐 관세가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고 레이버 마켓이 좋지 않은데 레이버 마켓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PC도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이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돼요. 그래서 CPI, PPI 그리고 PC 이렇게 세 개는 항상 좀 신경을 쓰면서 주시하는 편이에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